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분위기 자, 좀 이제 분위기 우울한 좀 바꿔서 부동산 이야기 끝. 끝내고요. 예. 네. 자, 오늘 또 재미있는 해외 소식 중에서 네.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제가 보니까 어예준 소장님은 해외 소식 중에서도 재밌는 걸 중심으로 골라오시는 것 같아. 네. 대체로 재밌어요. 뉴스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여혜진 소장님은 네. 쾌락주의자예요. 예, 재미없는 거는 이렇게 치우고 예. 재밌는 걸 중심으로. 인생 왜 사냐 뭐 이런 주의자 네. 같아요. 어허. 네. 좋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쾌락주의자 의진입니다. 네. 네. 오늘은 아니, 뭐, 이왕이면 네. 재밌는 거 하면 좋고 좋아요. 좋다는 네. 얘기였어요. 뭐 그리고 제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또 오늘 쉬운 기분 안 걸로. 좋으시네 뭐가. 왜? 나만 입고 알겠습니다. 나왔는데 뭐.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여혜진 오늘 소장님이 입고 계신 백브리핑 티셔츠 반팔 티셔츠.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네, 재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방금 전에도 뭐 이만큼 사가시던 걸요? 그래도 많습니다. 사이즈 뭐 모든 사이즈 넉넉하고요. 네. 예. 다 살 수 있습니다. 네. 살 수 있어. 네. 네. 채널 스토어 메뉴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라는 설문조사를 했대요. 예. 그래서 그래프로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을 만한 음, 저도 이제 기사 계속 읽는 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해석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 예. 그래프로 갖고 왔어요. 예. 그래프 화면 보시겠습니다. What's worrying Americans? 네. 무엇이 미국인들을 걱정스럽게 만드냐? 네, 그렇죠. 미국인들이 뭘 제일 완전 걱정하고 한국식 있을까? 직역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관심도 순인 거죠.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요즘 부분이 미국인들의 뭔지. 고민은 네, 네. 이게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파란색이 very big problem이라고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이 어느 대체적으로 좀 문제다, 큰 문제다, 그냥 좀 작은 문제다, 거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일 많은 부분 차지한 게 지금 1등이 인플레이션이구나 인플레이션이에요. 진짜. 네,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진짜 정말 큰 문제다라고 진짜 생각하는 문제인 게 모양이에요. 70%. 어. 70%.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래도 큰 문제다 23%니까. 진짜 저거 중요한 거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의료비 부담이 의료비 나왔고요. 늘 부담이었는데. 네, 의료비 부담 있고 뭐 강력범죄 총계 네. 이런 게 있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요. 네. 하나하나 좀 보죠. 우리 잘 네, 모르니까. 김도영님 감사합니다. 와. 야, 티셔츠 사서 기부해 주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쭉 내려가다 보면 언임플로이먼트 실업 실업. 네, 실업은 별 문제 아닌 걸로 네. 나오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미국은 실업 상황이 지금 나쁘지가 않은가 괜찮은 봐. 거다, 비교적. 예. 네. 음. 오히려 이렇게 돼 있고 더 아래 내려가면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꼴찌예요? 않고 있어요. 예. 19%가 진짜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38% 대체적으로 좀 문제다. 예. 그러니까 실업률과 코로나가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계속 뉴스에 나와서 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미국에서 이 성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야, 우리나라로 오면 뭐가 1등일까요, 안 기자님? 우리나라는 여전히 코로나 아닐까요? 코로나와 물가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는 끝이에요 이제. 아니, 우리나라는 1등은 집값일 것 같습니다. 맞아. 뭐가 제일 걱정이냐 그러면 집값 걱정이다. 둔촌주공. 둔촌주공이 제일 걱정이다. 나오세요. 네. 거기서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다른 것도 좀 보죠. 미국인들 어떤 거 걱정하는지 하나하나. 근데 이거는 지금 총기 네. 범죄, 예. 그다음에 연방 예산 적자, 그다음에 예산 적자. 기후 변화, 기후 변화. 네. 기후 변화도 고민하죠. 그다음에 공립학교 수준. 이거 공립학교 문제다. 수준을 걱정하는 미국인들이 네. 매우 큰 문제다.
상당히 큰 문제다가 거의 거의 한 국력폭에서 비슷하네요. 39%, 30%예요. 4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 특별히 뭐 아직은 대두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리고 불법 이제, 이민. 네, 불법 이민 있고 그다음에 인종차별. 인종차별,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그 저것도 컨디션. 신기한. 인프라가 후졌다. 도로, 철도 뭐 등등 네, 건물 네. 너무 낡았어. 지하철 네. 너무 낡았죠. 이게 진짜 큰 문제야. 네. 버스도 많이 없고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인플레이션이 진짜 심각하긴 하구나. 네, 그런데 좀 코로나가 예상 밖으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지금 관심 받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왜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코로나 그 팬데믹을 더 이상 이렇게 신경 쓰지 않지라는 기사거든요. 예. 지금 최근 미국에서 감염자가 하루에 한 10만 명 정도 나온대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중환자실로 가는 환자 수는 그 오미크론 그 변이 이후에는 최저치로 떨어져서 거의 증가를 안 하고 있어서 별 고민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사에 나와 있는 거는 코로나 이제 지원금이 중단된 점. 지원금 중단됐고 또 NBC 뉴스에서 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연방 정부가 올 가을에 이제 화이자 모더나에서 백신이 또 새로 나오는데 이 백신을 살 충분한 예산이 없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마스크 의무도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완전히 뭐 손 놨구나, 뭐 이제 끝났구나라는 인식이 사람들한테 생긴 게 아니냐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도 공화당은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고 그냥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보다는 뭐 인플레이션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 얘기하는 빈도가 더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코로나로 인한 위협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한 거죠. 아니 그게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지금 어 소장이 뭐 하십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 보통 이제 기사 뉴스는 네. 사람을 개가 물면 그건 뉴스는 아니다. 네. 늘 그러니까. 네. 다만 이제 개를 사람이 물면 뉴스인 건데 네. 저건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거. 네, 그래서 네. 여기 보다가 어쨌든 당장 최대 관심사는 인플레이션이다. 네. 근데 인플레이션 뭐 이런 저런 기사를 검색하다가 또 재밌는 거 제가 본다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 뉴스만 보면 지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에서 예. 당신의 인플레이션은 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컬큘레이터가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영국의 더 타임즈라는 데서도 또 내 인플레가 얼마나 올랐나 계산해 보는 게 있어가지고 예. 나는 생활비가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드나? 네, 그걸 네. 어떻게 계산하지? 그래서 한번 제가 미리 이제 두 분께도 여쭤봐가지고 예. 한번 해봤어요. 우리의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미국에 영국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올랐나 화면 한번 보세요. 네. 예. 또 화면으로 다 해왔어요? 네, 화면을 해왔어요. 네. 이게 지금 그 기사거든요. What's your rate of inflation이라고 돼 있는데 미국 기자들도 진짜 쪼이나 보다.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더 타임즈 건데 네. How much will price rise cost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계속 계산해봤어요. 이건 제 인플레이션이에요. 아. 이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너 차를 샀니? 부터 어. 이제 얼마나 드라이브 달리니? 그 다음에 뭐 아. 여행은 얼마나 가니? 아. 그다음 베지터리언입니까? 아니면은 난방은 뭘로 기름으로 때웁니까? 가스로 합니까? 뭘로 예. 합니까? 뭐 예.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외식은 얼마나 합니까? 그다음 뭐 교육하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 막 물어봐요. 그럼 항목별로 인플레이션율이 있으니까 네. 네가, 그거에 대충 채식주의자라면 어느 정도 10% 올라갈 거야. 올랐겠구나. 아, 그렇게 너네 집 추정하는 기름, 거군요. 기름 난방하니? 네. 그럼 어느 정도 올랐겠구나. 이렇게 네. 해서 네. 그래서 여기 에버리지 US 인플레이션이 8.5%인데 네. 저는 6.8%가 나왔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걸로 요즘 했을 때 많이 오른 미국에서. 거는 덜 쓰신다 이런 거군요. 뭐 그런 셈이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름을 덜 쓰다 보니까 아하.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만약에 했다. 네. 그러면 이제 9%가 이제 에버리지라고 하면 전 7.5%. 이게 담배를 피십니까? 여기서는 이런 것도 나오고요. 담배값도 올랐는 모양이네요. 네. 그것도 올라온 예. 모양이네. 그리고 이제 고기 먹어요. 어. 뭐 육식주의자입니까? 채식주의자입니까? 뭐 이런 네. 것도 있었고. 아. 그다음에 이제 외식 여기도 외식. 그다음에 술값도 올라서. 고기값도 꽤 오르는 모양이네요. 네. 음. 그리고 이제 가구를 샀냐는 것도 있어요. 가구를 샀냐. 그다음에 애완견이 있느냐. 그다음에 또 애완견은 왜 그럴까요? 애완견의 그 유지 비용이 또 많이 높아졌다? 사료값 사료값도 뭐 이런 거 올랐을 있잖아요. 거고 네. 뭐 올랐겠죠. 네, 예. 그러면서 전 7.5%가 나왔는데 예. 안 기자님 해봤거든요. 네. 안 기자님 했더니 9.5%. 왜 이렇게 나는 왜 높아? 왜? 근데 나 돈 쓰는 것도 없는데. 이게 약간 그 보일러에서 약간 난방에서 확 네. 올라갔더라고요.
보일러요? 네. I hit my home. 보일러가 with 뭐였지? oil. 그때 보일러 못 쓰신다고 그랬죠? 중앙난방. 중앙난방인데 네. 그때 중앙난방을 가스로 안 하시고 기름인 것 같아 이렇게 석유인 것 같아라고 몰라요. 하셔서 그걸 그렇게 체크했더니 갑자기 슉 올라가더라고요. 아, 기름값이 요즘 여기에서 많이 이렇게 확 올라서. 올라갔죠? 네. 네. 저런 거 해보게 하는구나 미국 아. 언론사 사이트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있었을 때는 7.82%. 그래도 아, 그건 저보다 그래도 높았죠. 그 영국이 합리적이네. 네. 어. 그리고 이제 이프로님 거 해봤더니 예. 저보다 낮았어요. 미국에 저는 만약에 뭐 내가 뭐 사셨으면 쓰는 게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네, 뭐 어. 술도 안 드시고 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네. 안 피시고 네. 네. 그래서 여기 영국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낮게 그래서 여러분도 나왔다. 이거 한번 심심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음. 재밌으라고 한번 해본 거예요. 예. 예. 뭐 음. 우리나라랑 이게 적용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예. 저런 기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 진짜 인플레이션이 정말 걱정인 모양이네요 진짜. 진짜 아까 저 1위가 그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뉴욕 타임즈랑 더 타임즈 기사에 있는 그 인플레이션 그 체크해보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제가 중앙난방에 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게 많이 해주시네요. 중앙난방. 저랑 얘기하는데 너희 집에 보일러가 있다고? 보일러 기계가 집에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부끄럽다 진짜.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집집마다 보일러 있는 집도 있고요. 네. 그렇잖아요. 안 기자님처럼 보일러가 가운데 있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다 열기를- 중앙난방으로 하는 그런 저희 집은 지역 난방입니다. 지역난방. 그 지역 난방 뭔지 아세요? 지역에서 가스 대줘가지고 거기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지역에서가 아니라 저희 집 동네 근처에는 네. 발전소가 있어서 어.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로 물을 뭔지 데워서 알아요. 뭔지 알아요. 뜨거운 물이 오는 거죠. 네. 네.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거 한번 재미로 해봤고요. 네.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있어서 또 뉴스는 하나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지금 전체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웹사이트 화면이에요. 네. 여기에서 요 뉴스 좀 비중이 좀 크죠? 요 뉴스를 볼 건데 네, 이 기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실업률보다 더 문제인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기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실업률이 굉장히 낮았죠. 예. 근데 이제 인플레가 더 문제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일자리 회복을 저하시킨다 이런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애틀란타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쓴 기사인데 예. 그 애틀란타가 조지아주에 있어요. 근데 이 애틀란타라는 도시가 조지아주 경제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애틀란타에서 실업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또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기업들은 인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기사거든요. 근데 지금 조지아가 실업자 1인당 2.4개의 일자리 기회가 있대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1.9개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웃도는 수준이에요. 2.4개. 네, 근데 지금 조지아는 2.4개. 아, 네, 네. 구인 광고가 240개 있는데 실업자는 100명밖에 없다 지금. 그런 뜻이네요.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주의 수도인 애틀란타 고용이 사상 최대치인데 조지아주의 실업률을 보니까 현재 3.1%거든요. 이게 예. 사상 최저예요. 주급도 그 돈 주는 거 주급도 전국 평균이 4.4% 인상이 됐는데 조지아의 고용주들은 평균 6.8%를 인상해 줬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더 오르니까. 네, 애틀란타에서 이 빈자리를 메우려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노동자가 갑이 되는 시장. 그래서 예. 워커스 마켓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고용률이 높지만 이직률도 높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더 많은 그런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 끌어들이기 위해서 돈을 더 얹어준다거나 뭐 유연한 근무 조건 제공하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8%잖아요. 네. 그럼 임금도 8%를 올려야지. 그래서 아직도 그런 근로자 마인드로 회사를 경영하니까 회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8%는 사장님이잖아요, 올려야 이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 기사에도 네. 내가 지금 1시간에 $20를 버는데 휘발유를 살 수가 없다. 예. 그런 인터뷰가 실려 있어요. 그래. 그 정도로 더 많은 급여는 받게 됐지만 네. 아무래도 일상 생활용품이나 이런 휘발유값, 임대료 이런 기타 필수품이 오르는 바람에 소득을 잠식했다 이런 기사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기사 이렇게 또 보여드렸고요. 예. 또 다른 거는 이번에는
이코노미스트로 한번 가보려 그래요. 예. 이코노미스트도 이게 전체 화면이에요. 네. 여기에서 또 요를레히 스위스 한번 보려 그래요. 예. 스위스 얘긴데요. 이건 스위스는 스위스의 비즈니스 혹은 기업 활동이 좋은 이유. 잘 되는 레시피? 이유가 뭐냐? 어? 네. 왜 이게 그러냐? 왜 스위스는 기업하기 좋냐? 네, 맞아요. 음. 그 스위스는 왜 잘 살까? 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라는 기사입니다. 네. 스위스 특집. 네. 요들송을 왜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고 유럽에서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드는 기업 중에서요. 13개가 스위스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그 포춘 500에 속하는 기업 중에 12개가 스위스 기업이거든요. 많은 거예요? 포춘 500 많은 거예요. 중에. 제가 좀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 참고로 그 포춘 500대 안에 드는 중국 기업이요. 120개. 네. 미국 기업이 120개. 예. 일본이 50개. 예. 프랑스, 독일, 영국이 각각 30개, 20개. 예. 그러고 나서 한국,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가 뭐 10개에서 15개 사이에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인구를 봐야 되는데 어. 스위스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900만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인구 굉장히 5천만이 성적이 좋죠. 한국에 있는 포춘 500대 기업 숫자만큼 스위스에 있다. 네. 아하. 9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네.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드는 기업 중에 13개가 있고 포춘의 네. 500에는 12개가 스위스 기업이에요. 타율이 높네 스위스는. 네, 타율이 높아요. 예. 기왕 기업할 거면 스위스 같은 뭔가 좀 경치 좋고 그런 데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좋죠. 제가 기업주라도 스위스 가고 싶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자연 여기는 그냥 좋네 이러면서 하는 거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 매출 네. 안 올라도 그냥 네, 그래서 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 스위스가 왜 이렇게 잘 나갈까라는 예. 게 이 기사의 주제인데 이코노미스트가 분석을 한 내용을 보면 스위스가 성공한 비결을 한 3개 정도? 2-3개 정도 얘기를 했는데 네. 보니까 첫 번째는 해외 인재를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았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스위스가 이렇게, 네. 이제 해외 인재 이렇게 가리지 않은 거죠. 외국인 가리지 않고 예. 예를 들어서 스위스 기업의 네슬레 있죠. 네슬레. 네슬레를 설립한 헨리 네슬레가 독일 태생이에요. 네. 근데 이제 스위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시계로 유명한 명품 시계죠. 파텍 필립 있죠. 예. 파텍 필립. 스워치 아니야? 시계 명품은? 몰라요. 네. 참. 그런데 예. 이 파텍 필립이 억대 뭐 이런 시계로 예. 굉장히 유명하죠. 음. 네, 이 파텍 필립 설립자가 폴란드 군인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제약회사 로슈. 여기도 스위스 회사인데 여기에서 이 효자 상품이 그 신경암 안정제가 있거든요. 그 발륨이라고 하는 그 이거 발명한 사람도 폴란드계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스와치 있죠. 네. 예. 스와치 공동 설립자가 레바논 출신이에요. 레바논 출신. 그래서 이걸 다 따지고 보면 스위스 기업의 주요 CEO 중에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아 절반 이상이요? 네. 남긴 많네요. 절반이 우리나라 거의 코스피 상장 회사 창업자 내지는 경영자 중에 절반 이상이 네. 외국인이다는 거는 상상도 안 되는데. 네. 상상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이렇게 외국인 이런 인재 가리지 않고 받았던 게 처음 출발이 됐다. 스위스 국가대표가 아니네. 용병이네 다. 우리가 더 자랑스럽네요. 우리는 한민족 중에 한국인으로만 이 정도 한국인으로만 했는 이 정도 거니까 했잖아. 야, 진짜 우리는 그래. 엄청난 거다. 스위스는 거기는 잘하는 애들 이렇게 뽑아온 들어가지고. 거네 그냥. 우리가 더 좋아.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스위스의 정치 제도가 네. 그 기업 유지에 좀 도움을 줬다. 왜요? 이게 스위스가 대통령제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예? 스위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스위스 대통령 이름 아세요? 모르죠. 스위스 대통령 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죠. 스위스 대통령? 들어본 적 있으세요? 스위스 대통령 들어보신 적 어딘가 있으세요? 본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스위스 대통령 이름 아시는 분 스위스는 채팅창에 수상 있는 거 쳐주세요. 아니야? 총리나? 네,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 스위스가요 장관들이 7명이서 행정을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장관 7명이 1년씩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해요. 정말요? 네. 단장 선거 내가 1년 하고 이렇게 단장 네. 돌아가면서 하듯이. 네. 그래서 대통령이 뭐 별로 권한이 뭐 이렇게 없고 어. 그냥 외국에서 그냥 책임지는 사람이구나. 네, 책임 외국에서 당번이네 그냥 당번. 뭐 행사했을 때 네. 스위스 대통령 누구세요? 그러면 야 나 올해 나냐? 저요. 이렇게 가는 오, 와. 그런 거야? 그런 손 들고 나가는. 그러면 그 장관을 어떻게 뽑아요? 장관 대통령 임명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장관들만 의회에서 뽑고 아 의회에서 뽑고.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겠네. 돌아가면서 그런 그러니까 거 보네. 스위스는 요즘은 누가 대통령이야라는 게 질문이 되네요. 어. 네. 그래서 Who is the president in these days?
그래서 근데 왜 스위스 대통령이 뭐 힘이 없고 없는 게 예, 왜 기업한테 도움이 돼?라고 예. 했을 때 답을 한다면 대통령이 힘이 없고 이제 주정부가 각자 알아서 세율도 정하고 서로 경쟁을 하는 구도예요. 그래서 특정 지역이 이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네. 야 너네만 왜 세금 깎아주냐? 튀지 마라고 하는 그런 중앙 정부가 없어요. 아, 중앙 정부 없으니까 모든 지자체가 콩가루구나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을 해요. 지금 되게 채팅창 보니까 나눠 먹기다. 뭐 그거 꼭 좋게만 봐야 되느냐. 네, 그래서 음. 이 사람이 지금 스위스 대통령이에요 올해. 어디 봐요? 네? 여기? 아니. 아, 좋아. 진짜 처음 이름은 보는, 이그나시오 처음 보이네. 카시스인데 뭐 예. 이름 알아두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 아니니까. 네. 이 사람인데 이게 오른쪽에 이제 기사 일부분이거든요. 네. 내각에는 평등한 권력을 가진 7명의 위원이 있고 각자가 대통령으로서 1년을 보내면서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오래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스위스의 정치 체제는 네. 그래서 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 요 사진 옆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이렇게 스위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의미인데 네. 스위스는 그동안은 무조건 중립이었어요. 중립이잖아요. 저 대통령이 조금 전에 본 그 네, 대통령이에요. 갸가 갸요. 예. 원래 중립이잖아요. 네. 음. 근데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 침공했을 때도 제재 동참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의 위구르 탄압 할 때도 규탄 성명에서 빠졌어요. 스위스 예. 나는 중립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좀 빠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너 스위스 정말 보자 하니까 너무한데 그게 중립이야? 너 푸틴 편이지? 너 예전에 나치 비자금도 비밀 계좌로 받아줬지? 예. 그때도 그러려니 그냥 넘어갔는데 진짜 계속 이럴 거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스위스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네, 그래서 요 지금 화면이 스위스 국민들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좀 촉구하는 그 시위하는 그 아무리 우리 중립국이지만 중립국이지만 이건 못 참겠다. 우리 중립하지 말자. 네. 음. 근데 이 스위스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예. 어려웠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스위스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매출 1등부터 5등까지 줄을 이렇게 쫙 세워 보면 다 원자재 거래하는 기업이에요. 스위스 기업. 네, 뭐 이- 1등이 뭐 비톨이라는 기업인데 이게 원유 중개업체거든요. 예. 그리고 2등이 글렌코어, 뭐 구리, 코발트, 니켈 뭐 이런 광산 기업. 예. 그다음에 3위가 트라피구라. 다 못 들어본 기업인데 다. 뭐다 석유 뒤에 금속 숨어서 석유 사업하는 금속 애들인가 봐. 거래 업체 있고 예. 뭐 원자재 중개하는 업체 있고 그다음에 곡물 중개하는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 줄 세는 카길은 거는 알겠네, 제가 카길. 지금 아, 얘기한 카길이 스위스가. 카길 아세요? 예, 5위, 카길은 압니다. 매출 5위 카길. 예. 그래서 이 회사들이 지금 다 제가 말한 게 스위스 회사들인데 예. 스위스가 기업하기 좋으니까 보통은 스위스에 아예 본사를 두거나 그러니까 국적이 다른 곳에 있어도 사실상 본사를 이제 스위스에 두거나 예.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러시아 원자재 거래도 한 80% 정도 이 스위스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어렵죠. 이거 완전 추정인데 네. 중립국이잖아요. 오래전부터. 네. 그래서 뭔가 거래하려면 음. 예를 들면 정치적이거나 전쟁에 휘말리거나 하면 불안할 수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거래는 늘 될 수 있는 식으로 하려고 스위스에 오거나 혹은 스위스 회사가 유리한 뭔가 거래와 관련돼서는 그런 유리함이 있는 거 아닐까요? 중립국을 유지시켜 놔야죠. 그게 중립인 것 자체가 이 나라 고유 상품인 건데.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곳은 국적이 다른 곳에 있어도 뭐 사실상의 본사가 스위스에 있는 아, 네, 그런 국가들. 여기가 채팅창에서도 카길은 네, 미국 네. 회사 아니냐? 막 네, 이러던데. 네, 네. 스위스에 뭔가 있나 봐요. 본사가 있든 네. 뭐가 있든. 그래서 아무튼 스위스가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 이유는 이제 네. 지자체들도 도시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인데 스위스의 법인세가 동네마다 다 다르거든요. 한 12%에서 22%까지 다양해요. 근데 이제 연방 정부가 매기는 8.5%에 법인세를 각 지자체들마다 더 넣는 더해서? 거예요. 예. 그럼 성남에 있는 기업과 청주에 있는 기업과 서울에 있는 기업이 법인세가 똑같은 아. 이익을 냈을 때도 세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네. 와. 그래서 독일이 지금 법인세가 29.8%, 프랑스가 33.3%인데 네.
그 유럽 같은 근처 국가들이니까 예. 너네 법인세 올려, 좀 올려. 너네 때문에 스위스. 우리가 유독 높아 보이잖아. 너네 혼자만 너무 낮잖아. 그래서 올려 하고 옆구리 막 쿡쿡 찔렀어요. 예. 그래서 2019년에 스위스도 법인세율을 좀 올려보려고 국민 투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안 올리기로 부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법인세율을 올리는 걸 국민투표로 한다고? 스위스는 아까 900만이 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인구가 좀 적고 많지 않고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하는 그런 관행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또 한 번 허수아비네. 뭐 좀 중요하다 싶으면 국민투표를 투표하고. 하고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고. 어차피 도시들끼리 중요한 이해관계도 결정은 다 내가 못 다르고 도시들끼리 알아서 결정하니까. 그리고 뭐 이제 그게 무슨 그렇다고- 의미가 있겠어요. 뭐 대통령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들끼리도 서로 합의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매번 네. 국민투표하지. 맞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이슈가 좀 치열하다. 이거 좀 다뤄봐야겠다. 이거 도저히 해법을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거는 국민 투표를 해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대통령이 완전히 판단하는 일을 좀 막을 수도 있고 항상 국민들의 의사가 좀 중요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정부의 힘이 약해지고 또 상대적으로 국민의 의견이 조금 중시되는 야, 근데 모양새가 스위스는 되기도 대단합니다. 하죠. 우리나라에서 예. 법인세율을 더 올릴까요, 내릴까요? 국민투표를 하면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네. 법인세율을 올립시다 또는 내립시다. 어느 쪽입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올리자고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당연히? 아니 기업들이 세금 많이 내야지 그럼 내가 많이 내나? 에이, 아니야. 그래도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다 장단이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잖아. 법인세를 올릴 거냐 말 거냐 내릴 거냐. 법인세를 올리는데 단점도 있습니까? 아니,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야지. 하여튼 그래서 최근에 네. 국민 투표하는 거 몇 개를 좀 소개해드리면 네. 야 이런 것도 투표를 하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는 기본소득을 주자 예.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거 부결됐어요. 어. 그다음에 살충제를 전면 금지하자 예. 그걸 국민투표했다고요? 국민 투표했어요. 부결됐어요. 아. 그다음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 예. 이거는 64% 찬성으로 네, 가결이 됐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헌법재판소 같은 데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 살충제 뭐가요? 살충제를 전면 금지하자. 살충제 금지하자. 그걸 왜 국민투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금지하자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 뭔가 환경에 나빠서 그런가 보죠. 그리고 근데 또 어떻게 됐어요? 살충제 금지는? 네. 부결. 아 살충제 계속 쓰게 하자. 네. 써, 그럼. 그리고 2020년에는 네. 최신형 전투기를 살 거냐 말 거냐를 두고 또 국민 투표를 했어요. 전투기 그랬는데- 살지 말지도. 진짜 그래- 대통령은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구나. 그랬는데 와. 찬성이 50.1%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사기로 했어요. 아니, 반대도 엄청 치열했다는 건데. 반대는 이제 이유가 있죠. 2020년이니까 코로나로 지금 돈 쓸 일 많은데 지금 이런 거 전투기 살 때냐? 중립국이 왜 전투기를 사? 어. 그러면서 이런 의견이 있었으나 와. 50.1%로 야. 이제 가결이 돼서 이건 중요한 걸 국민투표에 맡기는 건 좀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요. 네. 담배 광고를 금지하자는 안이 국민 투표를 또 올라갔어요, 했어요. 그것도? 네, 네, 어. 했어요. 얘네는 국민투표를 많이 하는 나라구나 그냥 투표를. 네, 그래서 어. 담배 광고 금지하자 이게 찬성 56%로 통과가 됐는데 네.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걸로. 네, 요거 하지 네, 말자. 화면 보세요. 예. 담배 광고 반대 포스터예요. 그러니까 담배로부터 반대 포스터. 자유로운 네. 아이들을 만들자. 예. 이거 광고 하지 말자. 아. 네, 이런 포스터. 킨다 어넷 타박. 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Children 담배 광고가 without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cigarette. 요 반대 저 반대 포스터예요? 금지가 반대가 됐잖아요. 아니,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냐면 오늘은 담배 광고를 금지하겠지만 내일은 소시지 광고도 못하게 막을 거다 너네는. 이런 식으로 하면 뭘 할 수 있겠느냐. 에, 이게 말이 되냐? 오늘은 담배. 담배 광고 내일 아침에는 금지 소세지. 결사 반대 이 포스터입니다. 어. 네. 근데 근데 이제 저 투표를 포스터 많이 붙인 하지? 쪽이 졌네요, 근데. 네. 담배 이제 뭐 광고는 금지하는 걸로. 필립 모리스 같은 다국적 담배 회사가 스위스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 국민들한테 웬만하면 반대표 던져 달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근데 예. 국민들이 거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동물 실험 금지하자. 이런 안건도 있었는데 동물 실험 금지하자는 건 통과됐을 것 같은데요? 부결됐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동물 실험을 하기로 됐어요. 왜냐하면 스위스에 제약회사들이 좀 있는데 이 제약회사들이 실험을 못하면
이 경제에 그렇지. 문제가 아, 생기기 다 때문에 떠난다. 네, 경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2주일 전에 국민 투표 또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약간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사망자의 장기 기증을 지금까지는 기증한다고 한 사람의 장기만 가능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장기 네. 기증 서약서 쓰면 장기 기증. 네. 예. 아니면 그런데 못 쓰죠. 네. 이제는 기증을 안 한다고 한 사람 말고는 다 가능하게 하는 법안. 아 디폴트로 네. 디폴트 값이 나 안 할 거예요. 하는 이렇게 안 사람만 하면 빼고. 내 장기를 보존해주기 바람. 그렇게 또 한 사람만 것만 빼고 하고. 별 얘기 없으면 그냥 다 기증하는 걸로 가죠. 그 어떻게 됐다? 통과됐다고요? 와, 60% 찬성으로 통과됐어요. 와. 와. 네. 하기야 산 사람은 장기 이식 받아야지. 예. 그래서 요게 그 포스터예요. 반대. 반대 포스터. 이건 반대 포스터. 네. 아, 왜 내 장기를 니들 맘대로 뛰어가냐? 안 된다. 야 진짜 투표를 많이 하네요. 네. 저런 나라는 가면 언더스탠딩 할 아이템 많아서 좋겠다. 야 우리 그 스위스로 가야 되겠네요. 이거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국민 투표를 해야 되니까 지금 뭐 언더스탠딩이 살 곳이 스위스구나 스위스. 저렇게 국민투표해도 투표율이 한 40% 정도? 밖에 안 된대요. 네, 야,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하군요. 스위스의 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에 좀 국민 투표로 빠지긴 했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위스 기업들이 좀 자유롭게 기업을 다 할 수 있고 잘 되는 곳이 많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저거는 진짜 국민들이 모든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다 가지고 네. 다 의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모델인 거잖아요. 이게 좋게 말하면 민주주의고 네. 나쁘게 말하면 콩가루. 각자 생각도 다 다르고. 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외국 기업 우대할 거야 우리 도시는 음. 라고 하면 거기가 이제 기업 천국이 되는 거고 예. 그 의견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못한다는 거. 싫으면 니네나 하지 마. 뭐 이렇게. 네. 뭐 그렇고 이제 재밌네. 다른 기사 하나만 네. 더 볼 네. 수 있겠네요. 이거 보면 이제 또 이건 재밌는 거 네.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요. 이거 그 뭐예요? OECD No 국가 vacation 중에 nation? 예. 의무 유급 휴가일 이 휴일수예요. 휴일수. 네? 저 뭐예요? 뭐요? 의무적으로 유급 휴가일. 그러니까 여기 스페인 법정 같은 휴가 경우에는 휴가일.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근로자는 1년에 휴가를 며칠 권리가 있는가? 네. 근데 스페인이 지금 39일이에요. 역시 1등. 스페인이구나. 네. 1년에 39일을 휴가를 간다고요? 네. 예. 근데 여기 그 제가 봤을 때는 나라가 아마 공휴일이 포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그리고 유급 스페인, 휴가일이. 오스트리아, 핀란드 쭉 스웨덴, 가죠. 스웨덴, 여기에는 노르웨이, 이제 네. 한국이 안 나와 있는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은 31일. 네, 31일이었어요. 예. 그리고 영국이 28일, 일본 25일. 그런데 미국이 빵? 아, 무슨 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유급이면 쳐주는 모양이네 저는. 네. 월드컵. 미국은 빵은 뭐예요? 광복절. 그래서 이게 미국은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법적으로 직원들에게 최저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 국가예요. 아 휴일날 쉬면 돈이 없어요? 네. 아니 이게 쉴 수는 있는데 쉴 수는 쉬면 있는데 돈이 없다. 네. 어. 돈을 줄 필요 없, 유급 휴가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지. 노 워크 노 셀러리지. 네. 그러니까 유급 출산휴가, 뭐 네. 육아휴가 이런 게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이 표를 갖고 아, 왔는데요. 세계 최강국 미국의 네. 저력이. 그러니까 회사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선택하는 기업도 있는데 네. 뭐 직원들에게 뭐 10일 이상, 뭐 15일 정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건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아.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제 의무 유급 휴가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잖아요. 예. 뭐 연차 휴가 대표적이죠. 예. 15일 주는 예. 거. 뭐 출산 휴가 있죠. 생리 휴가 있죠. 뭐 난임 치료 휴가 있죠. 예. 이런 거. 음. 제가 오늘 법무법률 현율에 장진아 노무사님께 여쭤보고 왔는데 네. 네.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그 영미법계 적용을 받아가지고 예. 개인과 직원과 회사 당사자 간의 그 말로 하는 그런 게 더 존중받고 있대요. 잠깐만요. 아까 그래프에 그럼 영국은 먼저 봐. 영미법이라고 하니까 영국 봅시다. 영국도 영국 많지 않은데? 28일 좀 밑에 있어요. 약간 그러네, 그죠? 네. UK가 네. 그래도 저기는 그래도 유럽의 영향을 좀 받았나 보군요. 네. 아, 미국 너무한다. 근데 미국은 그래서 유급 휴가가 없잖아요. 네. 근데 해고도 마음대로 하고. 우리나라는 유급 휴가 있지만 해고도 마음대로 못 하고 이게 법 적용이 좀 달라서 네,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약간 미국의 최저임금은 정말 낮은 거네요.
낮은 거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하면 보너스가 하나도 없네. 네. 그래서 지금 요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예.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음. 얼마 전에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무제한 휴가를 주겠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사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기사에서 전 직원이 무제한 유급휴가는 아니고요. 예. 뭐 경영진, 뭐 임원급, 그러니까 시니어 뱅커들 정도만 원하는 만큼 휴가를 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돈은 안 준다. 그거잖아요. 돈은 준다. 돈도 주고 네. 유급 휴가로 준다고? 네. 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직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모든 직원들은 최소 15일의 유급 휴가를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지금 저게 골드만삭스의 사규로 정한다는 거죠. 사규로. 네,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방침이에요. 있는 게 아니라. 네, 예. 새로운 방침인데 사실은 이런 무제한 휴가 미국에도 있어요. 예. 넷플릭스 같은 테크 기업들도 무제한 휴가 있어요. 네. 이미 도입이 돼서 좀 늘고 있는 추세인데 거의 작년 기준으로 보면 미국 전체 기업의 4% 정도가 무제한 휴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넷플릭스에서 무제한 휴가를 쓰는데 야, 네. 네가 쉬고 싶은 만큼 다 써. 마음대로 써. 그 대신 일만 똑바로 잘해. 그렇지. 그래서 안 무서워서 간대. 어떻게 안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통계가 있어요. 무제한 휴가를 가라고 했는데 네.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 회사들에서 정작 직원들이 쓰는 휴가 일수의 통계는 13일이었대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15일 유급 휴가를 주는 것보다 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에도 언리미티드에 속지 마라. 그다음에 근로자는 무제한 휴가가 아니라 네. 자유로운 무제한 재택근무를 원한다. 이런 아예. 기사도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 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뭐 빅테크, 크립토 이런데 주로 도입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월스트리트까지 왔다는 게 의미가 네. 있어서 그 기사를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야, 아. 미국은 이런 여론이 없는 모양이에요. 유급 휴가를 보장하자. 근로자 어떻게 살란 말이냐. 뭐 그런 게 없나 봐. 그런 얘기 하면 막 힘을 얻는 정치 집단 이런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각자의 노조도 그 약하고. 단체들은 있는데 네. 노조의 힘이 굉장히 약하죠. 미국이 노조가 네, 약하죠. 회사의 힘이 오히려 강하고 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뭐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예. 회사도 법적으로 노조 설립을 막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미국인들이 조금만 물가 오르고 그러면 힘든 모양이에요. 빠듯하게 사나? 잘 모르겠는데. 따뜻하. 미국에서 살아봤잖아요. 네. 어때요? 월급은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미국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런 분들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식당에서 사람 쓰면 예. 주급으로 다 주잖아요. 진짜 근데 일주일 월급 받아서 주말에 거의 대부분 다 쓴다는 거예요. 정말 돈을. 돈을 진짜 다 쓰고 그래서 근데 미국도 왜 렌트비 안 내면 바로 쫓아내잖아요. 네, 예. 우리는 렌트비 안 내도 함부로 못 쫓아내게 제도적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네. 근데 미국 진짜 바로 쫓아낼 수 있는 게 얘가 이달 못 내면 진짜 돈이 없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그때 워낙 많이 써서 그게 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국민들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그죠? 일단 쓰고 보자. 부러워, 근데 얼마나 삶이 거리낌 없으면 네. 그럴까요? 이건 그냥 받고 쓰고 그래서 받으면 이번 주말에 뭐 하고 놀지? 음. 그건 뭐 고민한다는 거예요. 제가 식당 준 어떤 아주머니한테 들은 건데 주말에. 그쵸. 월급 주면 주말에 뭐 할지만 고민한데 그럼 그 주말 다 쓴대. 학생들도 월요일 나와서 어떤 물건이 사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럼 네. 팁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주일 한 달이면 노트북을 하나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하니까 오케이 나 돈 벌었어.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그냥 가고. 가는 거예요. 아, 심플하네 인생이. 자리에 나고 뜸이 많은.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몸에 유전자에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걱정도 있고. 모르겠어요. 저 세대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저는 뭐 선진국형이라고 봅니다. 노는 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우린 그런 거 생각 잘 못하잖아요. 배고픈가 봐요. 뭐 하고 놀지 생각해야 되잖아. 선진국이라고 했더니 선진국으로 그런 거 생각해야죠. 너무 우리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